네, 비속어 판독 첫 번째 주제입니다. 승인 안 해주는 날리면 쪽팔려서. 지금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한번 100번 이상은 들은 것 같습니다. 또 돌려보고 또 돌려봤습니다. 이 동영상만 여러 차례 봤는데 예. 딱히 그렇게 들리진 않더라고요. 이 바이든이라는 말을 할 이유가 없었다. 좀 들어봤습니다만 저도 명확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무슨 큰일이 나가지고 무슨 밥수사 연구소에다가 무슨 의뢰를 하는 것도 뭐 적절치 않은 거고. 네, 윤 대통령이 이제 뉴욕에서 그 글로벌 펀드 재정 공약 회의라는 것을 참석하고 내려오면서 한 저 짧은 워딩, 그게 지금 며칠 새 큰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거죠.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뭐 어떡하나. 이게 이제 첫 보도가 저렇게 나왔고, 뭐 지금의 우리의 야당인 민주당은 저 위의 워딩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밑에 국회에서 이 X들이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창피해서 어떡하나. 요거는 지금의 대통령실과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저 밑에 워딩이 맞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엇갈리고 있는 것이죠. 정확한 워딩은 뭐 당사자인 윤 대통령만 알 수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오늘 저희가 하나하나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현정 의원께서는 저 위에 것과 아래 것, 뭐 이현정 의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영상을 보면 굉장히 잡음이 많지 않습니까? 네. 명료하게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면 보통 이런 이제 있을 경우에 우리가 보통 언론사에서 보면 그 사진 같은 경우도 합성이 있고 진본이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즘 합성들도 굉장히 아주 진본같이 나옵니다. 그러면 정밀하게 이제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죠. 그리고 또 녹취록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해람 중사 그 사건 같은 경우 보면 원래 그 이 대화 나누는 게 자체가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춰져 나중에 정밀하게 분석을 해보니까 네. AI가 거기에 끼어들어서 대화를 했다는 게 이번에 드러나서 상당히 충격을 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이 누가 들어도 어떤 면에서 보면 바이든이라고 생각하고 들으면 바이든 같고 날리면이라고 듣고 들으면 또 날리면 같고 자, 이렇게 논란이 있는 것이고 그 내용에 따라서 지칭하는 상대방이 다르고 그 상대방의 다름에 따라서 상당히 파문도 다릅니다. 또 외교적으로 논란도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발언들을 할 때는 전후 맥락을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 그 행사와 그다음에 이 이야기를 한 이유, 그다음 그 이후의 상황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텐데 네. 문제는 처음에 이 영상이 어떤 언론에 이제 일부 언론에 포착되면서 바로 그냥 이게 바이든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다라고 그냥 확정적으로 보도를 해버렸어요. 그러다가 점점 보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미국 측에서도 이게 좀 문제가 아니냐 했다가 대통령실에서 들어보니까 그게 바이든 겨냥한 게 아니다. 왜냐하면 바이든을 겨냥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 이 회의가 미국이 주도를 해서 전 세계에 이제 펀드를 모집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이제 그 서약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1억 달러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공여하기로 이 회의에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내려오면서 1억 달러를 하려면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되거든요. 국회에서 그렇죠. 통과가 돼야죠. 그러면 예. 이 국회 동의를 못 얻으면 이게 참 좀 명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냐면 박진 장관이 그 이야기를 듣고 국회를 잘 설득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영상을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맥락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 뒤에 박진 장관의 대답까지도 이야기를 했다라면 네. 저는 좀 더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문제는 모든 게 그렇습니다. 딱 그것만 뽑아서 이야기하면 들을 수 있지만 앞뒤로 같이 들어보면 다른 뜻의 의미가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대통령의 어떤 좀 사적인 이야기를 일단 녹취를 했는데 그거를 좀 더 정밀하게 보지 못하고 지금 다 자신의 어떤 생각대로 지금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통령실은 이 같은 영상이 짜깁기와 왜곡을 한 것이다 이런 입장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 얘기가 나올 리가 없고 바이든이라는 말을 할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어제 대한민국은 하루아침에 70년 가까이 함께한 동맹 국가를 조롱하는 나라로 전락했습니다. 순방 외교는 국익을 위해서 상대국과 총칼 없는 전쟁을 치르는 곳입니다. 그러나 한 발 더 내딛기도 전에 짜깁기와 왜곡으로 발목을 꺾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대통령실 해명이 논란을 좀 더 키우고 이제는 진실 공방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한국말인데 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듣기 평가를 시키는 그런 양상입니다. 국민의힘은 주변 소음을 제거한 영상, 느리게 재생한 버전까지 온라인으로 공유하고 나섰습니다. 승인 안 해주고 만들면 쪽팔려서 승인 안 해주고 만들면 쪽팔려서 네, 이제 좀 느리게 재생된 버전 그리고 주변의 잡음이 제거된 버전을 한번 듣고 오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아마 귀를 쫑긋 세우고 아마 들으셨을 것 같아요. 저게 과연 바이든인지 아니면 날리면인지 각각의 판단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실과 지금의 민주당의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것이죠. 또 이런 해석까지 나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이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문이다라는 이제 해석이 나왔는데 아까 이제 날리면이라고 했잖아요. 그 날리면도 대통령이 날리면이라고 한 게 아니라 날리문이라고 발언한 것이다. 뭐뭐 하면을 하문으로 발음하는 서울 지역 특유의 언어 습관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저 얘기인 즉슨 역시 마찬가지로 바이든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날리면 뭔가 날리다 이런 의미로 한 발언이다라는 게 정부의 해석이라고 오늘 동아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 우리 최진봉 교수는 어떠세요? 어떻게 지금 저 대통령실과 지금 민주당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는데 우리 최 교수 개인 좀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는 바이든으로 들려요. 아, 바이든으로 개인상, 들리세요? 네,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대통령실은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할 얘기는 없는데 저한테는 그렇게 들립니다. 그리고 국민들 중에도 바이든으로 듣는 사람도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렇게 진실공방까지 가게 되는 것도 저는 참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게 무슨 왜곡을 했습니까? 영상을 그대로 틀어준 거잖아요. 영상을 짜깁기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영상을 그대로 틀어줬고 그걸 국민들이 보고 듣고 판단해서 얘기한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일부에서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게 날리문이라고 들렸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건 그분들 생각이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이 문제가 이렇게 논란이 되면 제가 볼 때는 이게 금방 끝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계속 진실공방이 터질 겁니다. 또 만약의 경우에 정말 날리면이 아니라 바이든이라고 만약에 어떤 경우도 판명이 나게 되면 그 후폭풍은 또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초창기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해명하고 넘어갔으면 될 수 있는 문제를 자꾸 해명을 하면서 다른 논란을 부추기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니까 결국은 지금의 상황까지 왔다고 생각해요. 예. 앞으로 아마 이 문제가 계속 국민들 사이에도 논란이 될 거예요. 그럼 결국 이제 그게 대통령실에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좀 바이든 대통령이 1월에 그 폭스뉴스 기자한테 욕설 가까운 얘기를 했다가 직접 사과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랬죠. 그리고 네. 끝까지 정리가 됐는데 그런 전철을 좀 밟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네. 김은혜 수석의 해명은 15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의 첫 반응, 사적인 발언을 외교적 성과로 연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이렇기 때문에 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박상규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과거에 그 고대 로마의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했던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보고 싶은 것을만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여기에서 그 유명해진 바베큐 현상이란 말이 있어요. 바베큐라는 거를 보여주거나 들려주면서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자막을 바비켜요. 밤에 키워. 이렇게 하면 그 자막에 의해서 바베큐가 그렇게 들리고 그렇게 믿어진다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그 몬더그린 현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유명한 그 개그맨 박성호 씨가 이거 음악 코너로까지 했었죠. 외국 가사를 특정 문화권의 사람, 한국 사람들이 들으면 이런 겁니다. All by myself. 빨리 하니까 오빠 만세로 들리는 거예요. 하하. 그거를 오빠 만세로 해놓고 개그로 해서 큰 인기를 얻기도 했었습니다. 네. 자, 이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대선 때 이 절반씩 쪼개진 사람들이 아까 최진봉 교수도 얘기했습니다만 이걸 바이든으로 듣는 분이 한 1,600만 명 그렇게 믿고 싶은 사람이 있고 또
아니다. 분명히 날리면 혹은 날리문이다라고 또 대통령실의 해명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 국론이 좀 이 가십이나 해프닝으로 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완전히 좀 쪼개져 있는 현상. 예. 이것이 저는 더 큰 우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하나하나 이제 좀 더 짚어서 좀 깊게 들어가 보죠. 자, 어쨌든 이번 이 논란과 관련해서 당연히 이 불똥이 정치권으로 튀지 않았겠습니까? 여야 간의 공방이 아주 치열합니다. 잠깐 들어보실까요? 발언을 또 돌려보고 또 돌려보고 또 돌려봤습니다. 미국을 향한 발언이 아니라 한국 국회를 향한 이 XX들이 동의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하는 해명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저도 한번 100번 이상 들은 것 같습니다. 국민의 청력을 시험하고 있다는 조롱과 질타가 온라인상에 가득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또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 169명의 국회의원이 정령 들입니까? 이 동영상만 여러 차례 봤는데 딱히 그렇게 들리진 않더라고요. 이 외국에 나가서 우리 국익을 위해서 정상외교의 외교 강행군을 벌이는 국가원수 대통령에게 그렇게 스토킹하듯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이 연일 깎아내리기에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젠 사적 대화까지 이용해 동맹 관계를 이간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국가원수의 외교적 노력까지 왜곡 비방하는 것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뭐 이제 여야 간에 이렇게 공방은 치열하고 국민의힘 여당에서는 뭐 여러 가지 자기 얼굴에 침뱉기일 뿐이다. 대통령 순방 성과를 너무 깎아내려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이게 사실 국내 언론 가운데는 MBC가 아마 처음으로 보도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죠. MBC가 너무 침소봉대했다. 정미경 전 최고는 국익을 생각했을 때 보도하지 말았어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우리 김종혁 비대위원께서는 또 언론인 출신이시니까요. 어쨌든 MBC가 저 첫 보도를 했고 그것이 너무 조금 뭐랄까 성급한 보도였고 신중하지 못한 보도라는 게 아마 국민의힘 입장인 것 같은데 동의하시는지 어떻습니까? 동의하죠. 왜냐하면 그 논란이 그 이후에 과연 정확한 발음이 뭐냐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도 그걸 처음에 들었을 때는 밑에 자막까지 다 있어서 자막을 보면서 들으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자막 없이 눈을 감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얼마나 검증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첫 보도에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그냥 자막까지 박아서 이렇게 했다라고 나가는 것은 저도 기자 출신으로서는 저도 편집장 했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보도 태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좀 약간의 비애 같은 걸 느껴요. 어떤 비애일까요? 왜 이게 과연 이렇게까지 온 나라가 다 뒤집힐 정도의 사안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본질은 뭐예요? 거친 말이잖아요. 그게 미 의회를 상대로 한 것이든 우리 국회를 상대로 한 것이든 대통령이 저렇게 말씀을 하신 건 적절치 않아요. 부적절해요. 그 잘못된 건 분명한 거고 그다음에 그게 뭐 바이든이 쪽팔리다고 했든지 내가 통과가 안 되면 내가 뭐 하든지 간에 그것 역시 적절한 단어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한미 관계에 무슨 영향을 미치거나 한미 관계가 나빠지거나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당장 백악관에서도 우리 동맹은 그냥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까십성의 그런 얘기인데 이걸 가지고 지금 야당은 전력 투구를 다해서 물고 늘어지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언론에서도 지금 계속 어제 그제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당사자의 해명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얘기가 막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청와대에서 김은혜 수석이 날리문이라고 얘기했다라고 얘기한 것은 그렇다면은 이게 무슨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함으로써 그냥 정치를 어떻게 보면 가시화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씁쓸하고요. 하지만 김은혜 수석이 예를 들어서 70년 동맹에 대해서 모욕, 조롱했다는 거냐라고 얘기했는데 솔직히 그 단어를 썼다고 그래서 조롱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역설적으로 그러면 한국 의회는 조롱해도 되는 거냐, 한국 국회는 조롱해도 되는 거냐,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이거는 부적절한 발언이었고, 그 아무리 지나가는 말로 자기 측근들에게 사석이라 했더라도 좀 부적절했습니다. 라고 넘어가면 그냥 끝나는 건데 이걸 너무 확대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종혁 위원께서는 이 논란이 너무 지나치게 지금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우려를 좀 주셨고요. 예. 네. 그렇지만 해당 단어가 바이든이건 날리든이건 간에 이것은 논란은 여전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 해명대로라면 윤 대통령이 여당 의원들을 향해 비속어를 쓴 셈이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국제 무대에서 우리 야당을 비판하는 건 문제가 아니냐는 거냐는 더불어민주당의 항의가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현정 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말이 바이든을 겨냥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왜 또 본인들을 겨냥했다라고 이렇게 비난하는 그러니까 거죠? 대통령실의 해명대로라면 아니 그러니까요. 또 문제는 야당을 본인들은 겨냥했다는 바이든이라고 거죠? 이야기를 네. 하면서 또 이 네. XX는 자신들을 이야기를 한다.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본인들이 처음에 그 MBC 보도대로 이 이야기가 미국의 국회를 바이든을 겨냥한 것이고 그렇다면 본인들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근데 또 이제 이게 이제 선택적인 거란 거예요. 이 XX는 본인들을 한 거고 뒤에는 바이든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자기들 유리한 대로 지금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 이야기, MBC 보도 이야기에 따르면 이 이야기는 그냥 미국 의회를 상대로 하고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냥 대통령이 해명했고 난 다음에는 그 중에서 바이든은 계속 들린다. 그렇지만 앞에 이 욕설은 우리한테 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유리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제가 볼 예. 때는 이게 앞에 국회란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미국을 국회라고 그러나요? 의회라고 하죠. 의회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당시에 MBC의 자막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국회 그래놓고 앞에다가 미국이라고 넣습니다. 이렇게 괄로 쳐서.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저희도 언론이고 다 언론이시지만 어떠한 이 애매모호한 보도를 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보도를 해야 되고 한 사람의 어떤 선입견으로 들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명확하게 예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를 향해서 어떤 욕설을 할 때는 누구나 다 그거는 명확하게 들린 겁니다. 근데 이거는 보면 뭐 MR 제거하고 등등 하고 하도 나는 이렇게 들린다는 논란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또 가지고 올 수 있는 외교적 파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국내적 파장도 있고. 그렇다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서로 간에 충분한 검증을 거쳐서 이게 왜냐하면 속보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보도해도 저는 충분히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네. 예를 들어서 처음에 제일 먼저 뭐냐면 지라시 형태로 돌아버렸어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이 MBC가 보도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미국인 것처럼 확인이 돼버려요. 근데 그래서 미국에서도 반응도 나옵니다. 그리고 야당도 그렇게 비난합니다. 근데 또 야당에서 나중에 이게 아니라 이게 지금 국내를 겨냥한 것이다 이야기하니까 또 이제 왜 우리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냐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현상은 네. 그러니까 이 대통령실에서 빨리 대응하지 못한, 빨리 해명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네.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물어보면 될 거 아닙니까? 어떤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왜냐하면 바로 이 이후에 박진 장관이 또 한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국회를 설득해서 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 그런 맥락까지도 충분히 해야 될 텐데 너무 늦은 시간에 해명을 했다. 그리고 또 이제는 여야가 워낙 첨예하다 보니까 자기 듣고 싶은 것만 선택적으로 듣다 보니까 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이재명 대표도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어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잠깐 확인해 보시죠. 참 할 말이 없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국민들은 망신살이고 아마 엄청난 굴욕감 그리고 자존감의 훼손을 느꼈을 겁니다. 제 경험으로는 길을 잘못 들면 되돌아 나오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 또 다른 길을 찾아서 헤매본들 거짓이 거짓을 낳고 또 실수가 또 실수를 낳는 일이 반복된다. 그 말씀드립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이번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서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내자 국민의힘 쪽에서는 당장 또 즉각 반응이 나왔습니다. 용로남불이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권성동 전 원내대표. 아마도 그 이재명 대표의 형수 그 욕설 사건을 겨냥한 발언인 것 같죠. 성일종 정책위 의장도 제발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지금 이재명 대표가 나설 때냐?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권성동 전 원내대표와 우리 최진봉 교수는 어떠세요? 이재명 대표의 저 비판의 목소리, 국민의힘의 응수. 어떻게 생각하냐고 저한테. 첫 번째 아까 이제 그 말씀하기 전에 이현정 의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말씀을 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 그러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을 욕한 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거냐 그 얘기를 한 것은 그 김은혜 수석께서 그 해명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해명이라면 그런 문제가 없는 거냐 이 문제를 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이재명 대표가 저런 말씀을 지금 현재 야당의 대표입니다. 그럼 야당의 대표가 저 상황에서 아무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나요?
물론 본인이 형수 욕설 때문에 논란이 됐었고 욕을 많이 먹었죠. 대선 과정에서.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대표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 대표를 하고 있는 분들이 문제적 이슈나 사안에 대해서 발언을 하는 것은 최고위원회 자리에서 당연히 저는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일을 했으니까 당신은 절대로 그런 얘기 하지 마. 이거는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문제지만 민주당 대표가 최고위원회 석상에서 본인의 발언 기회에서 이 이슈가 되는 사안을 말하고 넘어가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네. 그래서 저는 이건 그냥 정치적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본인이 예전에 형수 욕설한 거 본인이 반성하고 잘못했다고 얘기했고 국민 앞에 사과도 했습니다. 그럼 사과한 거 가지고 계속 그걸 가지고 물고 늘어지면서 계속 그 사람은 아무 얘기도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맞는 건지 그럼 과연. 예. 그건 저는 다른 차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민주당 야당 대표인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 사안에서 본인의 의견과 민주당 의견을 발언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그럼 김종혁 비대위원께요. 어제 최진봉 교수의 의견은 저러하시고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비대위원을 또 맡고 계시니까 이재명 대표의 저런 발언은 좀 부적절하다. 국민의힘은 그렇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어허. 뭐 망신살이다, 굴욕감이다, 자존감의 훼손이다, 그리고 거짓이 거짓을 낳는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실수가 실수를 낳는다. 근데 당장 뭐 제가 보기에는 최진봉 교수님 말씀도 맞죠. 본인이 사과를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넘어갈 수 있는 분들은 넘어갈 수 있는 거고 또 나는 그래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하시는 분들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데 저는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만히 계시는 게 이재명 대표에게 더 낫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 대표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다. 적어도 욕설에 대한 거는 뭐 지금 저 정도 뭐 지나가다 뭐 XX 정도가 아니었잖아요. 뭐 많은 국민들이 그 들었지만 도저히 자기 친족에게 할 수 없는 용어들을 다 쓰셔서 비난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왜 있잖아요. 왜 유리집에서 사는 사람은 남한테 돌 던지면 안 된다라는 영어 속담도 있고 그다음에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나무란다라는 표현도 있으니까 사실은 저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적으로는 가만히 계시는 게 더 정치적으로 좀 더 유리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은 드네요. 다른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 자, 어쨌든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국내외에서 일단 보도가 나왔지만 그렇지만은 이제 미국 백악관은 노코멘트 하겠다 이런 입장을 먼저 보냈습니다. 한국과의 관계는 굳건하게 하고 있다. 원론적인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이건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가 전한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국내 외신들은 그런데 윤 대통령의 이 발언이 미 의회를 향한 것이다 이렇게 보도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픽을 보시면요.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의 대통령이 미국 의원들을 향해서 바보들이라고 모욕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AFP 통신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낮은 지지율과 씨름하고 있는 윤 대통령 미국에 대해서 폄하 발언을 했다 이랬는데 박상규 의원님 이런 사안들이 한미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칠까요? 아니면은 그냥 해프닝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말씀하셨지만 해프닝이고 가십거리입니다. 해프닝이다. 네. 저도 외신에서 이 기사를 다뤄봤지만 AFP 통신 기사를 많이들 얘기를 하던데 AFP가 아침에 2시간만 놔두면요. 기사가 수만 건 쏟아져요. 그중에 한두 줄 나온 건데 저것도 서울의 보도를 인용한 겁니다. 자기네들이 이 미국 의회를 폄훼했다라고 하는 것도 검증해서 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서울의 조야가 시끄럽다. 그런 분위기를 전하는 그런 기사로 봐야 돼요. 미국 의원 2명을 인용해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를 폄하하니까 뭐 그건 우리들이 할 얘기야 뭐 이런 반응도 제가 봤습니다만 미국 의원이요 아시다시피 하원이 435명, 상원이 100명, 535명 중에 의원 2명이라고 하면 0.0003% 정도 되나요? 이거를 침소봉대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다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걸 심각하게 볼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집권당인 미국도 있고 야당인 미국 공화당에서도 반응이 다를 거 아닙니까?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전에 폭스뉴스 1월 때도 그랬지만 자기 대통령이 기자회견하면서 기자 보고 그 멍청한 뭐 누구라고 이렇게 비속어를 썼을 때도 대통령이 쿨하게 사과하니까 웃으면서 악수도 하고 하는 장면이 보도가 되고 했어요. 저는 아쉽게 보는 부분이 15시간이 걸릴 동안에 얼마든지 도어 스태핑 형식의 그 현지 기자들을 만나서 대통령이 이렇게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해명을 하면서 그런 뜻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아주 가벼운 터치로 해명을 했더라면 훨씬 이 사안이 이렇게까지 그 국내외를 시끄럽게 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아쉬움이 좀 들기도 합니다. 글쎄요. 하여튼 뭐 지켜보시죠. 오늘 윤 대통령이 오늘 밤에 도착을 합니다. 서울에.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뭐 입장을 내놓을지
내놓는다면 어떤 수준에서 무슨 말을 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